자, 일단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좀 할 건데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정비례 관계 그래프에서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정비례 관계 그래프 이거 안 써도 돼. 정비례 그래프를 한번 기억해보자. 뭔가 대략적으로 그렇게 생겨먹었다라는 거는 알 거예요. 근데 그 정비례가 왜 그렇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냥 먼저 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보시면 먼저 정비례 관계 그래프 하나 쉬운 걸로 할게요. y는 x 이런 게 정비례 관계지. x 값이 2배, 3배, 4배 되면 y 값도 똑같이 2배, 3배, 4배 되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정비례 관계라고 하잖아. 그럼 얘네 그래프를 한번 그린다고 해보잖아요. 이 그래프 되게 쉽습니다. x가 1이면 y도 1, x가 2면 y도 2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x가 마이너스 1이면 y도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것들을 하나의 점의 좌표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1,1을 찾아서 찍고 x값이 1일 때 y값이 1이니까 2,1을 찾아 찍고 3,3을 찾아 찍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찾아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 1번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럼 저 자식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어떤 느낌이야 1번 그래프 그린 거? 원점을 지나가고 무슨 형태예요? 우리 고든선 이렇게 곧게 끝없이 뻗어지는 선을 뭐라고 하지? 직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직선의 형태로 그려진단 말이야. 그런데 저 자식이 y는 x가 아니라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다 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이제 x값이랑 y값이랑 부호가 반대잖아. 그래서 x가 양수가 될 때 y는 음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점이 찍히고 x값이 음수가 되면 반대로 y값이 양수가 돼요. 그래서 이쪽에 점이 찍힌단 말이야. 그래서 저 2번 그래프를 그리면 이 1번 그래프랑 반대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아직도 이제 이 원점을 지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도. 그리고 또 이런 거 해본 적 있니? y값이 그냥 y는 x가 아니라 만약에 y는 2x를 그린다라고 하잖아요. 이 친구는 그릴 때 어떻게 그려지냐면 x값에 1을 넣으면 y가 2가 되고 x값에 2를 넣으면 y가 4가 되고 이런 상황이지. y값이 x값에 항상 2배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점의 좌표를 찍을 때도 1,1이 아니라 1,2 이렇게 찍혀요. 2,4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3번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 1번보다 어떻게 되냐면 더 y축 쪽으로 가까워지게 이렇게 y축에 가까워지게 그려져요. 그리고 이제 이 경사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기울기라고 말할 건데 기울어진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이 기울기를 보시면 너네 스키장 가서 막 초급, 중급, 고급 뭐 그런 거 다 해봤지? 그 막 그런 데 보면은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초중급이 조금 더 어때요? 완만하지? 덜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좀 상급이? 그쵸? 그럼 1번하고 2번을 볼래? 어느 게 더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 1번에서 스키 타고 내려가는 거랑 2번에서 스키 타고 내려가는 거 생각해봐요. 더 기울어져 있는 게 1번일까? 2번일까? 2번이야. 스키 타기 더 빡센 게 이제 더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크다 작다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기울기가 큰 거고요. 이게 기울기가 작은 겁니다. 기울어진 정도가 작은 거, 큰 거. 그럼 기울기는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 이 y축에 가까워지게 돼요. 여기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야. 기울기가 이제 이쪽에 붙는 순간이 생겨. 그래서 이제 4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얘는 y는 마이너스 2x라고 해볼게요. 이 친구도 막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보잖아? 이 4번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요. 2번보다 조금 더 어때? 난이도가 높은 그래프가 되지. 기울기가 조금 더 커져요. 그럼 기울기라는 거를 관여하는 애는 뭐냐면 바로 이 식에 있는 개수입니다. x의 개수. 1번은 얘들아 x의 개수가 1이고 2번은 x의 개수가 2지. 2가 1보다 크니까 더 기울기가 가파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음수에서는 반대로 바뀌어요. 자, 3번이군요, 이거. 2번 보시면 2번은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데 4번은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거든? 근데 얘가 큰 게 아니지.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가 커요? 아니요. 아니지. 그런데 더 기울어진 자식은 누구냐면 4번. 마이너스 2일 때야. 그래서 이거는 기울어진 정도를 판단하는 거는 이 숫자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절대값의 크기예요. 절대값.
그럼 이 앞에 있는 x의 개수의 절대값이 더 크면 클수록 더 기울어진다. 그럼 절대값이 작아지면 덜 기울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딱 1일 때가 있거든. 1 또는 마이너스 1일 때. 이 두 그래프, 1번이나 2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직각을 딱 절반으로 나눠요. 45도, 45도 이렇게 나눠지게 그려져요. 그래서 이게 정비례 그래프였고 여기서 이 그래프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이동을 해요. 그게 바로 1차 함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5번을 볼게요. 5번은 다른 거는 그냥 그 기초적인 작업을 좀 얘기한 거고 5번은 하나만 평행이동을 해볼 거야. 1번 그래프에서 뒤에다가 숫자 2를 선생님이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5번은 1번 그래프랑 똑같이 그려지진 않겠지. 얘 x에 1 들어가면 y에 뭐 들어가는지 볼래? x 값이 1이면 얘들아 y 값이 뭐가 돼요? 3이 되죠? 3? 예. x 값이 2가 되면은 y 값이 뭐가 돼요? 4요. 4. 이거를 점 찍어서 그리잖아? 이거는 정확하게 이 1번 그래프에서 딱 2칸 올라가서 그려져. 딱 이만큼 올라가서 그려져요. 그래서 이제 이 1번 그래프에서 딱 이만큼 모든 y 값이 다 이만큼 올라가서 5번 그래프가 그려져. 이렇게 전부 다 모든 점들이 그래프 위에 모든 점들이 다 y주 좌표가 이만큼 커진 거예요. 이만큼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붙어있는 숫자의 의미는 기존의 원점을 지나던 그래프에서 y축 방향이라고 해. 이 위쪽 아래쪽 방향을 y축이 세로로 생겼으니까 y축 방향으로 얼마나 평행이동을 했느냐 이것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례 관계 그래프로 살짝 얘기를 해봤고요. 1차 함수 그래프로 가볼게요. 원래 예전에는 저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다시 설명해줬거든? 예전 교육과정이라고 표현해 되겠다. 거기서는 이 정비례 관계가 다시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그거를 막 생략해버리고 바로 평행이동한 형태로 나오더라고. 정비례 관계 안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좀 볼 건데요. 첫 번째로 되게 중요한 용어예요. 앞으로 진짜 많이 쓸 용어예요. 평행이동이라는 겁니다. 너희 초등학생 때 도형에 이동해서 뭐 도형을 밀고 뒤집고 돌리고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밀기, 뒤집기, 돌리기 배운 적 있나? 와,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죠? 밀면 그대로 밀어지는 거죠. 뒤집으면 뒤집혀지는 거고 돌리면 돌리는 거잖아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뭐 몇 도 돌고 이런 거 반시계 방향 이렇게. 너네 초등학생 때 거 기억 안 날 수 있어. 왜 근데 선생님보다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밀기 같은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요. 밀기. 이 도형이 있어요. 도형을 얘들아 그대로 밀면 어떻게 돼? 그냥 그대로 밀어 올라가죠. 위치만 바뀌지. 모양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평행이동이 딱 밀기예요. 모양은 안 바뀌고 그냥 위치가 바뀌는 거. 그것이 바로 평행이동입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에다가 좀 정리할게요. 평행이동이 뭐냐? 그래프의 모양은 바뀌지 않고 그래프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준아 왜 그래? 네. 왜 뒤져버려? 노트를 잡고 있어요. 잘습니다. 그래서 이제 x축 방향 평행이동이다 라고 하면 x축이 얘들아 가로로 생겼잖아. 가로선이잖아.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왼쪽 오른쪽. 그리고 이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위쪽 아래쪽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식은 1차식입니다. 그래서 1차 함수라고 붙였어요.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저 자식은요, 기존의 원점을 지나던 애를 이동해서 만든 그래프야. 그래서 당연히 직선이고요. 기울기를 가집니다.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그것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y는 ax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이 정비례 그래프 있지.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무슨 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냐? 위아래 방향.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냐? ax 뒤에 붙어있는 숫자만큼 y 값들이 다 b만큼 더해졌다는 거니까 y 값들이 모든 점의 y 값들이 b만큼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것을 좀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잖아요. y는 ax가 이렇게 있어요. 그림 좀 하면 y는 ax라고 해서 정비례 관계 그래프 원점 지나는 시기가 있었어. 이제 그 자식을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y는 ax를 그냥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릴 거예요. 요렇게 돼 있었는데 y는 ax가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이 친구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밀기를 한 거야.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b가 양수면 위로 올라가고요. b가 음수면 어떻게 되겠어? 모든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의 y좌표가 다 b만큼 작아지니까 밑으로 b만큼 내려갑니다. 밑으로 이제 양수 마이너스 b만큼. 만약에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이면 밑으로 3만큼,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이면 위로 3만큼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림은 대략적으로 선생님이 그냥 그 대략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이제 위로 그릴 건데 이게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b가 음수라면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b만큼 이동을 한 거야. y축 방향으로. 그래서 b가 음수면 밑으로, b가 양수면 위로. 위로 아래로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라고 해야 되긴 해요. 그럼 얘들아 평행이동을 해서 겹쳐지는 그래프들은 다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냐면 일단 무조건 기울기가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y는 x-5가 있고 y는 -x-5가 있어. 얘들아 얘네들은 지금 평행이동해서 겹쳐질까 안 겹쳐질까? 평행이동은 뒤져라 해도 안 겹쳐져요. 뒤집기나 돌리기를 하지 않잖아. 그냥 평행이동 밀기란 말이야. 근데 y는 x-5는 뭐냐면 y는 x, 즉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요 자식을 5만큼 떨군 거예요. 근데 y는 -x-5는 뭐냐면 애초에 처음에 시작했던 평행이동 전에 시작했던 그래프가 달라요. y는 -x는 제2사분면하고 제4사분면 지나는 요런 형태잖아. 얘를 5만큼 떨군 거예요.
그러면 두 그래프는 똑같지 않지. 일치할 수가 없지. 만약에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려면 무조건 이 x 앞에 있는 이 개수가 똑같아야만 평행이동 했을 때 겹쳐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는 것이고, 평행이동한 식을 세울 때 언제나 뒤에다가 숫자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이 자식을 y축 방향으로 한 번 더 평행 이동하고 싶어. 만약에 여기서 뭐 100만큼 평행 이동을 할 거예요. y축 방향으로 100칸 올린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무슨 짓을 해주면 되냐면 뒤에 마이너스 5 뒤에다가 플러스 100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끝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5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겠지.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100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y축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면은 10 뒤에다가 그 숫자를 붙여넣기만 해주면 된다는 거. 이게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봐봐요. 평행이동한 거 한번 봅시다. 쉬워요, 이거. 얘가 887번 한번 봐볼래? 887번.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설날 있는 주 월요일 있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수업 없습니다. 금요일 못 오는 친구 있으면 미리 말해주세요. 설날 가까워지니까 혹시나 어디 일찍 갈 수도 있어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정비례를 다시 한번 소개를 안 하고 그냥 요걸로 평행이동으로 바로 넘어가서 조금 1학년 때 1학기 거 까먹은 친구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1차 함수가. 그래서 힘들 것 같아요. 얘네는 1차 함수 y는 4x라는 이 그래프를 각각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란다. 얼마나 평행이동했는지는 뒤에 붙어있는 숫자를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은 4x 뒤에 뭐가 붙어있어요? 5분의 3. 그럼 이 자식은 y는 4x였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5분의 3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따라서 m 값은 5분의 3이 되고, 두 번째 식은 확인해봐. 4x 뒤에 뭐가 붙어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y는 4x를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냐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5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n 값은 마이너스 15가 된다. 문제 뭐니? m 곱하기 n이야. 자, 이거 곱해주면 돼요. m하고 n 곱해봅시다.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9. 약분 다 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9 나온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부터 조금 이제 절편, 기울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좀 난이도가 높아지지. 자, 1차 함수에 x절편이랑 이제 y절편이 있는 것을 말해볼게요. 절편, 뭐 생각나요? 절편. 떡 절편? 그 절편 졸라 맛있지 않아? 아, 싫어하는 애들도 있다. 맛 안 나가지고. 그 절편떡 알아요? 이렇게 약간 평행사변형처럼 생기고 졸라 말랑말랑하고 그 쑥색이랑 흰색이랑 막 있잖아.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말캉말캉한 거. 절편 맛있어요. 저번에 하랑쌤이 선생님한테 떡을 하나 주셨거든? 그 절편 같은 떡인데 안에 팥이 들어가 있었어요. 고운 달달한 팥 있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거 하랑쌤도 물어봐서 시켜야겠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하랑쌤 되게 운동하시니까 잘 챙겨 드셔서 그런가 아이템들이 가끔 맛있는 게 되게 많아요. 맛있는 거 되게 잘 챙겨서 다니셨고. 근데 X절편이랑 Y절편 그 떡 절편 아니지. 이거 뭐냐면요. 절자가
자른다의 의미가 있거든. 절단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절편이 뭐냐면 그래프가 잘리는 부분을 생각해주면 돼요. 뭐에 의해서 잘리냐? 좌표축에 의해서 잘립니다. x축에 의해서 잘리면 x절편을 찾을 수 있고 y축에 의해서 잘리면 y절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이렇게 1차 함수를 하나 그렸어요. 선생님이 이 1차 함수 그래프에서 x축이랑 만나는 요 점 있지? 이 점에 의해서 이 그래프가 뚝 끊겨버리잖아. 여기 있는 요 점이 x절편이랑 관련이 있어요. 이 친구의 좌표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1차 함수 그래프의 x절편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아직 안 써도 돼요.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가 y축에 의해서도 여기가 툭 잘리지. 여기 잘리게 하는 요 점 있죠? 요 점에 y좌표를 한번 2라고 해볼게. 그러면 y절편은 뭐가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프 그려서 숫자 써줬으니까 되게 쉽지. x절편은 x축 위에 있는 만나는 점을 보면 되는구나. y절편은 y축 위에 있는 만나는 점을 보면 되는구나 하고 졸라 쉽잖아. 이게 이렇게 쉽게만 안 나와요. 그냥 식만 던져주고 x절편, y절편은 구하시오라고 나와. 그럼 x절편을 구하려면 특징이 뭐냐면 일단 저 노란색 점이요. x좌표는 마이너스 3 써있지. 근데 제 y좌표는 뭐가 되니? y좌표. 따라 읽어봐봐. y좌표. 뭐가 돼요? 그냥 0 아니야? 그치? 이 x축 위에 있는 점은 y좌표가 0이니까 얘 마이너스 3,0이죠. 그러면 x절편을 찾으려면 뭘 하냐? y가 0이 될 때 x값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y절편 보세요. y절편은 x좌표가 뭘까요? 따라 내려가봐. 뭐예요? 0이지. y절편은 x값이 0이 될 때 그때 y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기침해요. 아니야? 그러면 한번 선생님 예시를 그려볼게. 이렇게 1차 함수식을 주고 x절편이랑 y절편을 구하라고 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답답하게 매번 그리고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x절편 찾는 방법과 y절편 찾는 방법만 알면 돼요. x절편을 찾는 방법은요. y가 뭐가 될 때라고? y가 0이 될 때. 그럼 어떻게 해주냐? 이 y에다가 0을 넣어보는 거야. 0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니까 얘들아 이 방정식 풀 수 있겠니? 2분의 1x는요 3입니다. x 얼마나 나와요? 8이요. 그러면 이 1차 함수 그래프는 x절편이 8이 되는 거야. y좌표는 읽지 않아요. x절편 말할 때 x좌표만 읽고 y절편 말할 때 y좌표만 읽어요. 그러면 y절편을 찾으려면 거꾸로 어디다 0을 대입하면 될 것 같아 이번에는? x y절편은 x좌표가 0인 점이죠.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해. x가 없었네. 얘들아 미안해. 안 썼구나. 넌 보면서 졸라 왜 저래 이랬겠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x에다가 0을 대입해야 돼. 여기다 0 집어넣을게요. y는 일단 이 새끼들 전부 다 어떻게 돼 그러면? 그치. 그리고 뭐가 돼요? y는 4. 이게 바로 y절편인 거예요. 그럼 x절편 찾았고 y절편 찾았잖아요. 얘를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x절편이 8이고요. y절편이 4니까 이 두 점을 지나가게 그려져요. 그래서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절편을 찾을 수 있으면. 너네 진짜 실수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 x절편, y절편 서로 다른 놈이잖아. 근데 8,4라고 해서 이거 찍어놓은 다음에 어떻게 그려요? 이러고 있어요. 다른 점이에요. x절편은 x축 위에 있는 점이고 y절편은 y축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x절편, y절편이라는 걸 구할 수 있다면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문제에서 나오고 자, 더 나아가서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요 각각의 점을 A, B라고 했을 때 이 둘러싸인 부분 있지. 이 그래프랑 x축이랑 y축이랑 둘러싸인 부분. 즉, 이 삼각형 A, O, B의 넓이를 물어보는 문제로도 나와요. 이거 넓이 어떻게 되겠어?
이 원점에서 B까지 길이 8이죠. x절편 8이니까 원점에서 A까지 길이 얼마예요? 4. 그리고 직각삼각형이잖아. 여기 보여요? 그러면 삼각형 넓이 어떻게 될까? 16. 단위 있어요? 없어요? 틀리면 안 돼. 단위 쓰지 마세요. 단위 괜히 막 오버하지 않아도 돼. 여기 좌표 평면 나오는 이 부분은 전부 다 단위를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x절편하고 y절편 정리하고 한 문제 좀 봅시다. 첫 번째, x절편이 뭐냐?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의 x좌표. 말은 졸라 거창한데 그냥 y에 0 대입했을 때 값을 찾으면 돼요. 만나는 점이라고 표현했는데 교점이란 말도 되죠? 이 x절편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y에 0을 대입하면 돼. x절편 외우는 공식이 그래서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써줄게요. 일단 우리 일차함수식을 보통 이렇게 세우잖아. 이렇게 세우죠. 그럼 y가 0이 되려면 이 친구 ax가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b가 돼야 되지. 그러면 x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면 돼요. 이게 x절편 구하는 공식이에요. 마이너스 앞에 거분의 뒤에 거. 이렇게 하면은 x절편이 나와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공식을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냥 y에 0 넣어서 나오는 값 찾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혹시 모르니까 써주는데 그냥 저거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x절편은 공식화하자면 y는 ax 플러스 b 이런 꼴로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들아 절편을 너네가 몇 컴마 몇으로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절편은요 y, x 좌표, y 좌표야. 두 점의, 그러니까 두 좌표를 다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몇 컴마 몇이 아니라 하나로 x 절편이면 x 좌표만, y 절편이면 y 좌표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y 절편은 거의 이 문장에서 x랑 y만 거의 바뀌는 정도로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의 y좌표입니다. 그럼 이 자식은 x값이 0인 점의 좌표를 찾는 거야. 그래서 x가 0일 때의 y값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다가 0을 대입하면 y절편이 나오냐?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절편이 나와요. 어떤 새끼야 지랄해. 누구예요? 님 같은. 그래? 정상이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y절편 구하는 거 되게 시합 1초 컷이야. 1초 컷. 왜냐면 1차 함수식 이렇게 돼 있는데 x에 0을 대입하면 무조건 여기가 다 지워지지. 무조건 사라지죠. y는 b 언제나 이렇게 나오잖아. 이 뒤에
우리가 평행이동 얼마나 했냐라고 저 말하는 B 있죠. 그 자식이 바로 y절편이 됩니다. 그래서 y절편은 그냥 상수항을 바라보면 돼요. 절편 좀 해봐야겠어요. 일단 절편 찾아서 어찌어찌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 요거 한번 앞에 있던 평행이동이랑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라서 한번 도전해 볼게요. 896번이요. 896번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일단 평행이동을 했고 그 평행이동 한 자식의 x절편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지수를 차례차례 구해나가는 문제야. 평행이동 했다라고 하면은 식을 먼저 다시 작성을 해줘야 돼요. 896번 한번 해보세요. 총 쏘는 소리야 방금? 아니겠죠? 쭉 가나? 전쟁. 전쟁이라고? 다 났어? 우리 지금 아직도 그 용산 그 대통령실 그거 쓰고 있나? 아직도 거기 쓰고 있나? 그 박물관 옆에 있는 거예요? 응. 뭐하니? 정답. 박물관 옆에 있나 그거? 대통령실이? 아니 좀 가까워요. 왜? 아직도 거기 쓰나 아니면 거기 끝났나 이제? 하자로 다시 그러니까 옮기지. 이사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벌써? 근데 했다고 들었는데 했다고 그랬다. 청와대 너무 개방이 돼가지고 거기 구조 다 알 텐데 일반인들도 다 알고 조금 불안할 것 같아. 그래서 구조를 다 아니까 갑자기 습격하면 진짜 끝이잖아요. 불안할 것 같아. 우리는 처음 들었어. 삼엄한 경비를 해야겠네.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직거리를 해서 식을 먼저 세워줘야 돼. 이미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또 했다는 거지. 또 해도 상관없어. 뒤에다 이 숫자만 붙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y는 ax-1을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뒤에다가 뭘 붙여요? 플러스 3 붙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y는 a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자식의 x절편이 마이너스 5고 y절편이 b야. 근데 얘네 같은 점이라고 다른 점이라고? x절편 y절편 한 놈이야 두 놈이야? 두 놈이죠. 이거 두 놈인데 마이너스 5,b 대입하고 못 구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각각 대입해야 돼. 각각. 근데 x절편이 마이너스 5라는 거는 x축 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5를 지나간다는 거잖아. 그러면 몇 컴마 몇을 지난다는 거냐면 x절편은 무슨 좌표가 0이라고 했어요? 무슨 좌표가 0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5,0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 y절편이 b라는 거는 y절편 봐. 무슨 좌표가 0이라고 했어요? x좌표. 그러면 0,b를 지난다는 거지.
이걸 한 번씩 대입을 해야 돼. 너네는 문자가 하나 더 있는 걸 대입할 거니 숫자가 먼저 있는 것부터 대입할 거니? 자, 숫자부터 대입해야 이걸 구할 수 있지 않을까? A 값을?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5,0을 대입해요. y에 0 대입하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5a 플러스 2가 0입니다. a 불편한 분수 나오네? 얘들아 a는 얼마 나올까? a는 A는 5분의 2. 5분의 2 맞습니다. 대입해서 생각해보세요. 0 되는지 안 되는지. a 값은 5분의 2가 나오고요. 얘들 솔직히 y절편은요. 이거 대입 안 해도 돼. 공식이 뭐였어? y절편은 이 식에서 어느 부분을 보면 된다고? 상수항, 그치? B. 그러면 여기서는 상수항이 뭐예요? 이 식 봐봐요. 2요. 2. 그러면 이거 대입할 필요도 없어. B는 2다. y절편은 2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지. 문제가 뭐예요? A 더하기 B. 답은 분수로 나오겠네요. 더하기만 잘하면 된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X절편이랑 Y절편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기울기만 조금 하고 기울기 끝까지 안 할 것 같은데 기울기만 조금 하고 끝낼게요. 절편부터 약간 슬슬 이제 좀 헷갈려지기 시작하거든? 이제 익숙해져야 돼, 절편부터. 세 번째는 1차함수 그래프의 기울기입니다. 아까 스키장 예를 들면서 이 기울어진 정도를 기울기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이 기울기에 정확한 정확한 뜻이 있어요. 그냥 스키장의 기울어진 정도는 그냥 편하게 말하려고 그런 거고 기울기의 정확한 뜻은요. 비율이야 이건. 경사도랑 좀 비슷해요. 비율이. X값에 대한 Y값의 비율 이것을 바로 기울기라고 합니다. X값에 대한 Y값의 비율 너네 비율 기억 안 나지? 초등학생 때 했던 거. 일단 비율이 뭐였냐면 B에서부터 발생을 했거든? 2대 3이라는 B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2대 3을 비율로 표현하잖아? 3이 기준량이어서 분모가 되고 2가 비교하는 양이어서 분자가 돼서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냈어. 기준량 3에 대한 2의 비율 해서 3분의 2라고 나타낸 건데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냥 이제 이거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왜 외우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울기는 X값에 대한 Y값의 비율이니까 이걸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 이 기울기라는 자식은 기준량이 X값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안 썼다 이거. 얘들아 X값은 증가량인데. 여기 볼펜으로 썼나요 혹시? 이 안에 증가량 끼워넣기 하세요. 그 말풍선 끼워넣기 하든. 지금 막 집중해서 뭐 하다가 지금 그걸 끝까지 안 썼네. 그래서 이제 이 기울기를 표현하잖아요. X값의 증가량이 바로 기준량이 돼요. 그래서 이제 X값의 증가량이 분모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가 Y값의 증가량 이렇게 돼요. 이 공식 진짜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울기, 증가량 구하기 한번 해볼게요.
기울기 증가량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점이 두 개 필요해요. 이 점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x절편, y절편도 괜찮아요. 그냥 그래프 위에 있는 점 두 개만 있으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점 두 개를 그냥 임의로 표시를 해볼게. 이거 숫자 1이에요. x1, y1이라고 쓴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점은 x2, y2라고 해서 좌표를 표시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이게 그래프 위에 두 점인 거야. 얘네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거거든요. 일단 기울기 뭐라고 했니? 위에서 x값의 증가량에 대한 y값의 증가량이라고 했지. 이 비율이 바로 기울기니까 우리가 증가량을 좀 표시해주면 돼. 일단 너네가 예를 들게요. 기존에 키가 160이었던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165가 됐다면 얼마나 증가한 거야? 5cm 증가한 거지. 그 5cm 증가했다는 어떻게 파악해 우리는? 165에서 160 빼서 5cm 증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빼서 증가량을 표현해요. 그러면 한 점에서 다른 점을 빼면 증가량이 나올 거야. 방향은 상관없는데 x랑 y랑 동일한 방향으로 빼주기만 하면 돼요. 선생님이 보통 앞에 점을 이제 before라고 두고 뒤에 점을 after라고 생각해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맘대로 방향은 상관없어. 그러면 이게 나중 키라고 생각하면 x1이 이전 키인 거지. 그럼 이걸 빼면은 증가량이 나오겠죠. 이렇게 빼면은. 이게 x값의 증가량이에요. 졸라 간단하게 그냥 좌표를 빼면 증가량이 나와요. 그럼 y값의 증가량도 똑같은 짓거리를 하면 돼. 이게 이전 점, before 점이고 after 점이잖아. y2에서 y1을 빼면 y값의 증가량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게 바로 기울기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빼는 것만 주의하세요. 만약에 나는 앞에 점에서 뒤에 점을 뺄래 하면은 앞에 점에서 뒤에 점 빼도 기울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x1에서 x2를 뺐다. 이걸 x값의 증가량으로 삼겠다라고 하면은 y값의 증가량은 같은 방향으로 y1에서 y2를 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울기, 증가량 구하는 방법을 잠깐 얘기했어요. 점 두 개 주어지면 이제 무조건 구해야 돼. 점 두 개 주어지면. 근데 너희 개념부터 쓴 거 아직 있지? 선생님 여기 지웠거든? 절편? 거기 절편에 보시면 x절편 구하는 공식 뭐라고 했었어요? 거기 보세요. 뭐 어떻게 구한다 했어? x절편? 마이너스 a분의 b. y절편은 뭐라고 썼어요? b. 그럼 얘네가 두 점의 좌표가 될 거 아니야? 그걸로 기울기를 표현해 볼게. x절편은 y좌표 0입니다. 컴마 0. y절편은 x좌표가 0입니다. 0, b. 이렇게. 그럼 얘네 가지고 저짓거리 해도 기울기 나오겠지. 일단 그럼 저거 뺄 건데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아래에서 위로 뺄게요. 아래에서 위로. 그러면 기울기 구하자. 안 써도 돼. x값을 빼면요. 0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빼야 돼. 0 빼기 마이너스 a분의 b를 해야 하고 y값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방향. b에서 0을 빼면 되는 거죠. 정리 좀 합시다. 여기 분모 어떻게 돼요? 분모 0 플러스 a분의 b. 즉 a분의 b가 되고 분자 어떻게 돼요? b 빼기 0이니까 b.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b분의 ab라고 했어요. b 약분해봐. 뭐가 돼요? a. 자, 기울기는요 a예요. 이 a 어디서 나왔던 건지 그 식 봐볼래? 어디서 나왔었어? x의 개수지.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을 만들었었잖아 우리가. 거기에 x 앞에 곱해져 있는 그 새끼가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울기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이제 무슨 값으로 표현해도 되냐?
기울기를 외우는 공식입니다. 이거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정리한 요 식에서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그냥 누구만 찾으면 돼요. x 앞에 있는 곱해져 있는 계수 요 자식을 찾으면 이게 기울기다라는 거야.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조금 기울기에 관련된 것만 해보고 끝낼게요. 봐봐요. 859번 봐봐. 같이 해볼게요. 859번에 x값이 4만큼 증가할 때 y값이 12만큼 감소하는 거래. 일단 기울기라는 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라 했잖아. 그럼 그 문제에서 기울기를 구합시다. x값이 얼마나 증가했대요? 4만큼. 그럼 분모는 4가 되고 y값은 얼마나 증가했대요? 12요. 얼마나 증가했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2만큼 증가한 거 돼요? 12만큼 감소한 거니까. 그럼 y값의 증가량 마이너스 12야. 이렇게 나타내는 거 맞지, 기울기? 그럼 요 자식 약분하면은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근데 마이너스 3인 기울기를 여기 식에서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 알려줬지? 기울기는 누구라고? 요 자식이라고. x 앞에 있는 숫자라고요. 곱해져 있는 숫자. 그럼 그 곱해져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3인 자식을 찾으면 되겠죠. 몇 번이에요? 5번.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이제 2점 가지고 기울기 구하는 거 연습할 거예요. 2점 가지고. 3점까지는 오늘 안 할게요. 2점 가지고만 해볼게요. 아, 분필로 지랄했어, 여기. 계속 한소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뭐 이럴 수 있지. 2점 어딨어? 여기 있다. 891번 갈게요. 자, 891번에 너네가 지금 점을 못 찾으면 안 돼. 그래프 위에 무조건 점이 있거든? 좌표가 헷갈리면 몇 컴마 몇인지 먼저 써봐봐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 2개 찾으세요. 몇 컴마 몇인지 선생님이 여기 증가량 구하기 요거 있지. 얘처럼 2점을 활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려고 해. 그니까 점 2개를 찾아줘야 돼. 그래프 위에 있는 점 2개 찾으세요. 자, 그래프 위에 점 첫 번째 여기 제 3, 4분면에 점이 하나 있어요. x좌표, y좌표 헷갈리게 읽으면 안 돼. 몇 컴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4 컴마 마이너스 1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점 이 위에 있지. 요 자식 갖고 내려와 볼게. 요 점은 몇 컴마 몇이에요? 점 2개 있으면 기울기 구할 수 있죠. 빼가지고. 그럼 기울기를 먼저 구합니다. 자, 기울기 한번 구해볼 거예요. 얘들아, 앞에서 뒤로 뺄까, 뒤에서 앞으로 뺄까 선택해주세요. 상관없으니까. 준혜야, 하나 선택해. 뒤에서 앞. 뒤에서 앞으로 뺀대요. 그럼 뒤에 있는 점 x좌표 4에서 앞에 있는 점 x좌표 마이너스 4를 빼고요. 더하는 거 아니야. 빼고요. 뒤에 있는 점 y좌표 3에서 앞에 있는 점 y좌표 마이너스 1을 빼줘요. 이게 기울기가 된다는 거야. 계산해보자. 몇 분의 몇이에요? 분모 8, 분자 4니까 약분 때리면 2분의 1이야. 그럼 이제 기울기 2분의 1이 나왔는데 문제를 끝까지 보면
x값이 4만큼 증가하면 그럼 y값은 얼만큼 증가하니에요. 자, x값의 증가량분에 y값의 증가량을 한 게 기울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x값의 증가량이 4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y값의 증가량이 뭐냐라는 건데 우리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이 그래프의 위에 있는 점을 가지고 구했어요. 얼마? 2분의 1. 그럼 이 자식이 2분의 1이 되게 하는 y값의 증가량을 찾으면 되는 거야. y값의 증가량은 얼마가 돼야지 2분의 1이 될까? 2 맞아요? 여기 2가 돼야지 2분의 1이 되지. 그죠? 그래서 x값이 4만큼 증가할 때 y값의 증가량은 바로 2가 됩니다. 이렇게 찾는 거다. 기울기 좀 연습하세요. 이제 용어들이 나오니까 자꾸 헷갈리고 좀 어려울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기울기 파트, y절편, x절편 나오는 파트를 정확하게 연습을 해줘야 이 뒷부분에서 좀 수월해져요. 이 뒷부분은 앞에 거를 다 알고나로 가정하고 이제 졸라 훅훅 나와요. 이제 개념들이. 그래가지고 이 앞부분이 좀 충실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라이트쌤 밑에 선생님이 인쇄해놨는데 이따가 갖다 줄 테니까 그것도 좀 같이 지금 나가는 진도에 맞춰서 숙제를 내줄 거예요.